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2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교육 쪽에도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링크가 연결돼가지고 보험 쪽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나름의 보험에 대한 생각도 크고, 교육에 대한 생각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었고, 직업이 뭐였고, 뭐 전공은 뭘 했길래 2가지 얘기를 하는지 되게 궁금해 하셔서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용인에서 이제 40년 이상 살고 있고요. 학교는 이제, 나름 여긴 용인은 좀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용인에서 초, 중 나오고, 수원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은 이제 외대 독일어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전공은 독어고, 영어랑 중국어를 제2전공해서 이제 외국어는 좀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나름 이 시골에서 어렸을 때 공부 되게 잘했었어요. 공부 되게 잘했고, 뭐,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그 성적보다도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좀 열심히 공부할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도 더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되게 잘하니까 대학을 잘 못 갔어도 여기는 시골이라서 우리 애들 지금 공부 좀 봐줘 하는 주변에 어머님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잘 가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나름 공부를 잘해서 과외를 많이 하다 보니 내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거가 머리 좋고 하는 거랑 공부 잘하는 거는 좀 더 다르구나. 공부 잘하는 데는 머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머리 좋은 거는 30가지 정도 필요한 공부 잘하는 그 해야 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고, 머리 좋아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성향,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자세, 뭐 끈기 여러 가지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를 애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렇게 이제 학원을 하다가 왜 갑자기 이제 보험으로 전향했냐고를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20살부터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40이 딱 됐는데, 지금 이제 목소리가 보면 되게 허스키 하잖아요. 제가 대학교 방송국에 학교 교내 방송 아나운서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목소리가 좀 아나운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성대가 좀 결절이 온 거예요. 아이들 지도하고 하는데 이제 발성이 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목이 조금씩 쉬다가 지금 이제 아예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는데 예전에는 진짜 꾀꼬리 같은 목소리였는데 지금 허스키한 목소리로 바뀌어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40 정도 됐었을 때. 그리고 좀 살도 찌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너무 예쁜데 살 좀 빼면 더 예쁘겠다를 거의 한 제가 살아보면서 날씬했던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 30년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살쯤에 제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날씬하고 그 다음에 방송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대학방송국에 아나운서 지원할 정도로. 그러면 방송 계통에 좀 일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나이 40에 과감하게 학원은 또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딱 그만두고 서울에 이제 역삼동에 있는 이원석 쇼호스트 아카데미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쇼호스트 그 학원에 등록을 해요. 아카데미를.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들어갈 때 나름의 뭐 카메라 테스트도 하고 들어가거든요. 학원비도 물론 비싸지만 뭐 아나운서가 되기에도 너무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방송계통 중에서 뭐 홈쇼핑 쇼호스트 쪽에 한번 지원을 해볼까 하고는 그 학원을 갔는데 8명이 정원이에요, 반이. 근데 저 빼고 7명이 딱 봤을 때 지금 금방 MBC에서 뉴스 진행하고 나온 것 같은 정말 인형 같은 예쁜 외모의 그 동기들이 있었거든요. 다 나이도 20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을 딱 등록하고 수업 딱 끝난 날 오후에 제가 돈을 다시 다 환불을 받고 내가 너무 올 때가 아닌 데를 왔구나라고 이제 생각해서 완전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만두려고 딱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원장님이 그래도 나이도 43, 4 정도로 삶을 많이 살았고 20대 친구들보다는 또 아들도 제가 이제 컸잖아요. 거의 이제 대학 가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경험도 있고 이래서 말에 맛이 있는데 목소리 부분만 조금 살 빼는 부분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보완을 하면 홈쇼핑 쇼호스트가 뭐 공채는 아니어도 완전히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저렇게 젊고 예쁜 친구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제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뭘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고등어 이런 거. 고등어를 20대 친구들 어떻게 파냐면 안녕하십니까 고등어 뭐 오늘 나온 고등어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먹는 것도 좋아하고 나이도 많고 주부고 뭐 이러니까 고등어 이거는 이거 잠시만요. 이거는 고등어라고 하기에 너무 아까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고등어 맛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 고등어 맛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삶에서 묻어나오는 뭐 생선 음식 하나를 먹어도 우리가 좀 40대, 50대, 60대가 이제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막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험 상품들은 20대 친구들이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보험을 들어라 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조금 설득력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20대 친구들이 하면 잘 못할 것 같은 음식이나 육아나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딱 특화해가지고 나는 쇼호스트가 안 되면 그 옆에서 말 거드는 사람을 게스트라고 하는데 쇼 게스트라도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 발로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지 게스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험 하시는 분도 없고 보험 뭐 들으라는 사람도 없고 제 주변에는 보험과 관련된 일 하시는 분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들은 각각의 지점마다 지원을 하면은 뭐 해외 시장도 걸려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한 명이 그 지점에서 모자라가지고 지점장님이 해외 시장을 가야 되는 거가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데드라인 마지막 날 자기 발로 전화해서 제가 시험 보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니 이게 이상한 애가 지발로 시험 보겠다고 이제 하니까 오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FP가 되려고 한 건 아니고 저는 자격증 따가지고 쇼호스트 가려고 한 거고 보험회사는 이제 지점장이 해외에 가셔야 되니까 얘 빨리 이제 리콜 해야 되고 서로 이제 약간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시험 보는 공부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 영어 수학 100점이 전부인 세상에서만 살다가 영어 잘하면 뭐 서울대 가고 서울대 가면 성공하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진짜로 작은 세상 안에 갇혀 있다가 돈을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으는 거 투자하는 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시야가 좀 넓어지고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와중에 또 쇼호스트가 됐으면 쇼호스트로 갔을 텐데 30년 동안 안 빠졌던 살이 계속 안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안 빠지고 아직도 쇼호스트에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쇼호스트가 될 때까지 조금 있어 볼까? 이제 이렇게 했던 게 벌써 4년이 돼가지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교육을 통해서 FP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러 회사 뭐 삼성생명, 교보생명, 하나생명을 비교해서 보니까 하나생명이 너무 좋구나 라고 느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지인들한테 보험 일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내가 일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나 달라. 이제 이렇게 느끼면서 연봉이 1억, 2억, 3억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20살부터 40살까지 더 이상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 일했던 학원에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얻었던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것들과 이제 40에서 지금 44살 동안 4년 동안 더 이상 열심히 할 수 없어 하고 이건 진행형이잖아요. 이 보험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조금씩 공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채널이 두 가지인 거고 제 이제 그 유튜브를 구독해 주셔서 보험에 대한 내용도 또
부분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공유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번에 뭐 주제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리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잘하는 억대 연봉의 하나생명 역복지점 팀장입니다. 이게 제 소개에 대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했고요. 오늘은 이제 제 소개만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있었던 일 제가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팀원들이 되게 많아요. 수십 명이 있는데 팀원들 중에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학원을 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제가 원장으로서 전국에서 탑을 달리는 원장이었을 때도 잘하는 원장님이 계시고 잘 못하는 원장님이 계시고.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 지점에서 월납 보험료가 월 1,000만 원짜리 계약이 나왔거든요. 그 계약을 해왔는데 같은 동료들의 제가 반응을 보고 제가 너무 많이 배운 게 있는 거예요. 원래 저희 지점이 좀 따뜻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1,000만 원짜리 계약을 해왔었을 때 쟤 되게 좋겠다, 뭐 지인이 해줬나 보지,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너무 축하를 해준 거예요. 어떤 FP님은 그 동료에게 안아주고 커피 쿠폰도 보내주고 뭐 너무너무 막 이렇게 축하를, 꽃도 보내주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수석 팀장으로서 너무나 훈훈함을 느꼈거든요. 훈훈함을 느끼면서 파티를 하고 훈훈함을 느끼고 그 축하한다는 걸 전하니까, 그 1,000만 원 계약을 한 FP가 보험회사 다닌 지 한 12년 정도 됐나 봐요. 근데 삼성생명도 다녔고 하나생명도 다녔고 대리점도 있다가 이제 요번에 저희 지점에 왔는데, 보험회사 영업회사에서 정말 치열하게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얼마를 팔든 건 남의 일이야, 관심이 없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만 있다가 저희 지점에 와가지고 이렇게 축하하는 걸 보고 너무나 감동받아서 1,000만 원짜리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아침 조회 시간에 사례 공유를 지점장님께서 요청을 하셨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이런 문화. 그러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1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계약들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계약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정말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하는 그 있죠. 노하우를 정말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요런 책이 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 뽑았는데, 행복은 전염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이 수학과 의학, 과학으로 증명한 사실, 결론 뭐냐면 행복은 전염된다. 한 분의 행복이 긍정적으로 퍼져서 옆에 있는 친구가 행복하고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저희 하나생명 역복지점이 1등을 하는 이유가 아닌가. 네, 그래서 수석팀장으로서 더 열심히 공부할 거고, 더 열심히 도울 거고, 더 열심히 행복을 전염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